안녕하세요. 이 나이쯤 먹으면 이제 편하게 살 날만 남은 줄 알았는데 완전 아니었네요. 참 평소에 즐겨보던 채널이었는데 제가 사연을 올리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저는 21살 때 결혼을 했어요. 그 당시에 만나던 오빠가 있었지요. 오빠, 나는 오빠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 정말 나의 모든 것을 다 줄 수 있을 만큼 하늘만큼 땅만큼 사랑해. 순이야, 오빠도 마찬가지야. 저희 둘은 여느 다른 커플과 다름없이 달콤한 말을 주고받으면서 사랑을 키워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오빠, 나 생리를 안 해. 뭐라고? 그게 갑자기 무슨 소리야? 생리를 안 한다니. 정말이야? 진심이야? 항상 빠짐없이 날짜가 되면 생리를 했던 저는 2달이 지나도록 생리를 안 한 거였어요. 오빠, 어떻게 해? 나 임신한 건 아니겠지? 순이 너 임신 테스트기 해봤어? 아니, 아직 안 해봤어. 임신 테스트기 사는 거 너무 창피해. 오빠가 사와줘. 그날이 아직도 생생해요. 저희 둘 다 머쓱하고 무서워서 약국 앞을 서성이면서 임신 테스트기를 어떻게 사냐고 발을 동동 구르고 있을 때, 알겠어 순이야. 오빠가 임신 테스트기 사올게. 라며 약국으로 들어가 몇 분을 망설이다가 테스트기를 사온 오빠. 그 테스트기를 받고 미칠 듯이 터질 것 같은 심장으로 화장실에 갔다 온 저. 오빠, 어떡해? 이거 희미하게 2줄 나오는데? 희미해도 2줄 맞는 거지? 테스트기 2줄이 뜬 거였습니다. 그 어린 나이에 임신이라니 믿기지 않았어요. 저도 모르게 오빠 앞에서 펑펑 울었고, 오빠는 어떻게 하지? 순이야, 네가 원하는 방향으로 오빠는 응원할게. 나는 네가 어떤 상황이든 네 곁을 지킬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저는 그래도 아이를 지우는 것은 못할 것 같았어요. 어렵게 찾아온 생명이니까 지켜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지만 주변 어른들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은 소위 난리가 났지요. 네가 미쳤구나, 미쳤어. 어쩌자고 애를 임신해서 이 난리를 친 거야? 너 애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아? 그리고 또 돈은 얼마나 많이 들어가는데 이렇게 사고를 쳐? 내가 미쳐 정말로. 너 때문에 제명에 못 살 것 같다. 그날 엄마는 애를 지우라고 하면서 제 배를 때리려고 몽둥이를 들고 쫓아왔고, 할머니까지 소식을 듣고 애가 미쳤다고 하면서 소금을 뿌리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그 누구보다 집안이 엄격하고 게다가 집에서 미운 손가락, 아픈 손가락 같은 존재였던 저는 바로 찬밥 신세가 되었지요. 저는 아이를 지키고 싶었기 때문에 엄마, 나 아이 낳을 거야. 그러니까 뭐라고 하지 마. 그래, 나 실수한 거 맞아. 어린 나이에 아이 가진 것도 맞아. 그런데 잘 키우면 되잖아. 내가 낳아서 키우고 싶은데 그게 대체 뭐가 그렇게 잘못된 건데. 너 아주 이제는 엄마는 똑바로 쳐다보면서 파락파락 대들고 정신 차려. 너 그렇게 할 거면 집 나가. 집 나가라고. 엄마는 파리채를 들고 저보고 집을 나가라고 하면서 팍팍 때렸고, 저도 그때 홧김에 그래, 안 그래도 집안에서 맨날 찬밥 신세에 오빠만 이뻐했으니 나도 집 나갈게. 아이 포기할 수 없으니까 나가서 키우면 될 거 아니야.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집을 나갔어요. 아무도 저의 임신을 환영하지 않았고 저는 철저하게 이단아 취급을 받았지요. 그렇게 저는 오빠랑 단둘이 살면서 아이를 낳게 되었습니다. 아이 낳고 나서는 엄마랑 할머니랑은 다시 연락을 하긴 했지만 사이는 안 좋았고 거의 연을 끊다시피 살았다고 봐도 무방했어요. 하여튼 그렇게 힘든 삶을 살게 되었지요.
오빠는 나름대로 내가 순이랑 우리 아기 먹여 살릴 거야. 무슨 일이 있어도 먹여 살릴 거야. 저에게 신뢰를 주었습니다. 나 정말로 오빠 믿고 우리 아이 포기하지 않은 거야. 나 오빠만 믿고 있어, 오빠. 그래, 순이야.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하면서 너랑 우리 아이 지킬 거니까 걱정하지 마. 남편은 정말로 열심히 살았어요. 당장 일할 곳이 없으니까 노가다를 하면서 하루하루 생계를 이어나갔고, 저도 아이 출산 이후에는 집에서 할 수 있는 부업을 하면서 돈을 벌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사고를 당했어요. 교통사고였습니다. 심각한 사고는 아니었지만 초보 운전자가 유턴을 하다가 차를 도보로 끌고 온 거였고, 걸어가던 제가 그 차에 치이면서 허리를 다치게 된 거였죠. 거의 1년간 누워만 있었어요. 여보, 어떡해? 내가 이제는 허리 아파서 부업을 할 수도 없고 어떻게 하면 좋아? 아프니까 일단 쉬는 게 우선이지. 돈은 내가 벌면 되니까 다른 걱정은 하지 말고. 알겠지? 하지만 아이 생활비에 제 병원비까지 남편이 감당하기에는 굉장히 힘든 금액이었습니다. 한숨만 푹푹 늘어가던 그때 연을 끄는 친정집에서 연락이 왔어요. 저희 친오빠였습니다. 순이야, 너 그렇게 아이 낳고 나서 집 나가고 연락 한 번 없더니 이번에 사고 났다며. 괜찮은 거 맞냐? 오빠, 하나도 안 괜찮아. 나 요즘 현실에 치여서 너무 힘들다. 어떻게 사는 게 이렇게 힘들어? 애는 이쁘지만 현실은 고통스럽네. 지옥이야, 지옥. 에휴, 순이야, 너를 어쩌면 좋니? 너 어디 병원에 입원한 거야? 할머니랑 엄마가 너랑 나랑 연락한 거 알면 난리 나니까 말하지 말고 일단 주소 불러봐. 오빠는 저를 보러 오겠다고 했어요. 그나마 엄마랑 할머니보다는 오빠랑 사이가 좋았기 때문에 저는 제가 입원한 병원을 알려주었죠. 병문안을 온 오빠는 저에게 하얀색 봉투를 건네줬습니다. 이걸로 어떻게든 버텨봐라. 나 결혼할 사람 생겼어. 결혼하기 전에 너 도와줄 수 있을 때 도와주려고 마련한 거야. 오빠, 이게 뭔데? 저는 흰색 봉투를 열어보았고, 거기서 놀라운 금액의 수표가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걸 왜 나한테 주는 거야, 오빠? 순이야, 내가 알아보니까 5천만 원까지는 증여세 안 내도 된다고 하더라. 나 이제 결혼하면 월급이나 모은 돈은 아내가 관리하니까 그 전에 너 도와주고 싶어서. 항상 내가 공부도 잘하고 아들이라는 이유로 집에서 대우받으면서 살았고, 솔직히 너는 찬밥 신세였잖아. 그게 그렇게 마음에 걸리더라고. 너 임신하고 나서 집 나간 이후로 나도 자주 연락은 못했지만 내 마음속에 자꾸 네가 걸리니까 신경 쓰여서. 앞으로는 나도 결혼해서 이렇게 못 도와줘. 너 형편이 어려운 것 같아서 이번에 적금 만료된 거 그거 너한테 준 거니까 잘 좀 행복하게 살아봐. 그래도 내 동생이니까 어딜 가든 행복했으면 좋겠네. 저는 오빠가 준 돈 봉투를 들고 펑펑 울었어요. 오빠, 나는 해준 것도 없고 앞으로 해줄 수 있는 것도 별로 없는데. 오빠. 사실 저는 속으로 오빠를 많이 미워했거든요. 아들에다가 공부를 잘한다는 이유만으로 집에 있는 귀한 것들은 전부 다 오빠 차지가 되었거든요. 저는 아무것도 가지지 못했지요. 그래서 항상 오빠가 부럽고 또 동시에 밉고 그랬는데, 그렇게 저는 오빠에게 받은 돈으로 병원비를 해결하고 남편이 저 아픈 동안 아이 키우느라 생활비 대출한 거 빚도 갚았습니다. 당신 오라버니가 아니었으면
우리 정말로 힘들 뻔했어. 정말로. 그렇게 저는 오빠가 준 돈을 요긴하게 쓰게 되었고, 그 덕에 퇴원하고 일상생활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빚을 갚고 생활비로 쓴 2천만 원을 제외하고 3천만 원 가지고 남편은 분식집을 시작했어요. 내가 언제까지 막노동하면서 우리 가족 먹여 살릴 수도 없는 노릇이고, 우리 3천만 원 남았으니까 이걸로 작게라도 장사해보자. 장사를 해보자고?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인데, 여보. 나는 자신 없어. 그리고 오빠가 준 돈이라서 함부로 쓰지도 못하겠고. 그건 그렇지. 그런데 나는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을 해. 그러니까 두렵더라도 용기 내서 한번 시작해보자. 남편은 그렇게 분식집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분식집을 고른 이유는 초기 자본 비용이 많이 안 든다는 이유였죠. 처음에는 분식집이 엄청 잘 되었어요. 떡꼬치랑 떡볶이가 맛있다는 소문이 나면서 동네에 있는 초등학생들이랑 중학생이들이 많이 찾아왔죠. 하지만 그 인기도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올해 장사한 지 2년이지? 아무래도 여기 물가도 많이 오르고, 사실 우리 건물도 엄청 올랐어. 내가 1년차 때 월세 올리려고 했는데 힘들게 사는 사람들인 것 같아서 2년차 때 이야기 꺼내는 거야. 월세 올려줘야 할 것 같아. 건물주는 갑자기 월세를 올려달라고 무리한 요구를 한 겁니다. 사실 집값이 그 당시 많이 오르지도 않았고 오히려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저희 가게가 잘 되니까 돈 장사를 하려고 거의 2배가 넘는 월세를 요구한 거였어요. 아니, 갑자기 이렇게 무리한 요구를 하시면 저희도 힘들어서요. 조금만 시간을 주시면 안 될까요? 나도 사정은 마찬가지야. 우리야 건물을 가지고 있어서 좀 넉넉해 보일 수도 있지만 실상은 대출금 갚고 사는 게 힘들다고 정말로. 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건물주는 철저하게 갑이었고 저희는 그저 장사꾼이었으니 별 수가 없었지요. 결국 월세를 올려줬습니다. 남편은 큰일 났어. 월세가 올라서 이번 달도 적자야. 이런 식으로 가면 우리 빚더미에 오른다고. 결국 저희는 분식집을 접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빚지는 것만은 막아야 했어요. 잘 나가던 분식집이 월세를 감당하느라 번 돈을 다 까먹었던 것이었죠. 그렇게 저희는 원점에서 다시 시작했습니다. 저는 속으로 이래서 사업이 어려운 거지. 어떠한 변수가 생길지 모르니까. 에휴, 정말로 속이 터진다. 그냥 분식집 사업하자는 거 뜯어 말릴걸. 내가 미쳤지. 후회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아픈 허리를 이끌고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아이를 키웠고, 남편은 막노동을 하다가 거기 소장님이 자네는 키도 크고 성격도 좋은데 얼굴도 잘생겼으니 이런 노가다판에서 낭비될 인재가 아니야. 내가 아는 사람이 있는데 이번에 영업사원을 뽑는다네. 영업사원이라서 학력이나 뭐 다른 게 필요한 건 아니고 성격 같은 거를 많이 보나 봐. 제의가 온 거였어요. 여보, 어떻게 할까? 나는 평생 노가다만 할 줄 알았지. 양복 입으면서 회사 생활을 해본 적이 없어서 영업사원 일을 잘 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 당신 무슨 소리야. 좋은 기회지. 요즘 서울에서 4년제 나온 사람들도 직장 구하기 힘들어서 영업사원 하는데 엄청 좋은 기회야, 정말로. 당신 소장님한테 내일 가서 꼭 그 일 한다고 말해. 알겠어. 그렇게 남편은 보험회사에서 영업사원으로 들어가게 되었어요. 소위 말해서 보험 들라고 호객행위 하는 사람이었죠.
그래도 저는 노가다판에서 위험하게 일하는 것보다는 양복 입고 사람 상대하는 게 더 낫겠다고 판단한 거였어요. 그래도 남편이 키도 크고 얼굴도 훤칠하고 인상이 사람한테 신뢰를 주는 인상이라서 서울 노른자 땅에 영업사원으로 배치를 받았어요. 첫 달에는 영업 꼴등을 했죠. 여보, 나는 이 일이 안 맞나 봐. 1등 사원은 막 보너스도 400만 원 넘게 타가고 그런데 나는 뭐야. 진짜 자괴감 들어. 당신 왜 이렇게 약한 모습을 보여? 처음이면 당연히 누구든지 그럴 수 있지. 그리고 처음부터 영업 1등 하는 사람이 어딨어. 영업은 무엇보다 경력이 가장 중요한 일이잖아. 안 그래? 뭐 노하우가 쌓여야지. 사람 상대하는 일이니까. 당신은 지금까지 사람 상대하는 일을 안 해봤으니까 어쩔 수 없고. 그러니까 마음 편하게 천천히 당신이 할 수 있는 선에서 해봐. 역시 우리 여보가 현명하다니까 정말로. 남편은 초반에 굉장히 힘들어했지만 그래도 가족을 책임지겠다는 그 책임감 하나로 열심히 일하더니 결국 여보, 나 1등 했어. 대박이야.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어? 와, 진짜 너무 신난다. 나도 이번 달에는 보너스 넉넉하게 받게 생겼어. 세상에, 나 너무너무 행복해. 정말로 가슴 터질 것처럼 행복하다. 남편과 저, 그리고 아들은 서로 얼싸안고 울었던 것 같아요. 제가 20살 초반에 임신을 하고 가족들이랑 연 끊고 아이를 키우면서 서럽고 힘들었던 적이 많았거든요. 친구들은 클럽 가고 이쁘게 꾸미고 남자친구랑 데이트하고 그러는데 저는 그럴 시간에 아이 키웠으니 자괴감이 장난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남편이 잘 풀리기 시작하니 뭔가 저도 보상받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남편은 한번 영업 1등을 하기 시작하니까 그 이후로도 계속 영업 1등을 하면서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어왔어요. 거의 한 달에 1,000만 원이 넘게 월급이 찍히니 제 기준에서는 대박이었지요. 남편은 나도 이제 살맛이 난다. 돈 쓰는 맛이 뭔지 알 것 같아. 우리 아들 녀석 하고 싶은 거 다 하게 해주고 그럴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이 되니까 기분이 너무 좋네. 그렇게 아들은 학원도 다니고 문제집도 사고 싶은 거 다 사면서 공부도 열심히 하게 되어서 학교에서 전교 1등을 도맡아서 하게 되었어요. 엄마, 나 요즘 행복하다. 우리 가족 힘든 시절 다 지나간 것 같아서. 엄마도 우리 아들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까 덩달아서 기분이 좋네. 엄마는 우리 아들이 행복하면 그걸로 됐어. 그렇게 남편은 회사원으로서 열심히 일하게 되었고, 저도 좋은 기회를 잡아서 반찬 가게에 출근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 가지 걱정인 것은 아들이 고등학생으로 올라가면서 공부 때문인지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얼굴에 근심 걱정이 가득한 게 마음에 걸렸어요. 그래도 잘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지나갔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남편이 전국 영업지사 영업 1등을 한 거였어요. 뭐 팀이랑 같이 꾸려서 매출 달성 목표를 정했는데 그걸 달성한 거였지요. 거의 뭐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당신, 이번에 우리 팀이 우리 집 와서 밥 먹기로 했으니까 당신이 밥상 좀 차려줘. 당연하지. 나 일하는 반찬 가게에 말해서 맛있는 것도 좀 사오고 내 솜씨도 발휘해야겠다. 거의 10명이 넘는 남편의 팀원들이 집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아이고 형수님, 말로만 들었는데 이번에 실제로 뵙게 되었네요. 정말 너무 아름다우십니다. 이야, 아이고 쑥스럽게 정말로. 영업사원들이라 그런지 사람 기분 좋은 말도 잘하시네요. 그렇게 저는
30첩 진수성찬을 내오게 되었고 남편의 동료들은 담금주까지 꺼내면서 거하게 술을 마시고 취하며 놀고 난리가 났습니다. 다들 취기에 한참 올라서 웃으며 술잔을 기울이고 있을 때 남편과 가장 친한 동료가 갑자기 저에게 그러는 겁니다. 형수님 정말로 아무것도 모르시네요. 네? 그게 갑자기 무슨 말씀이시죠? 아니 그게 아니라 불쌍해서요. 꽃다운 나이에 결혼해서 분식집 차렸다가 망하고 이제 좀 살만한가 싶었는데 아직도 아무것도 모르시는 것 같아서요. 술에 취한 남편은 소파에 널브러져서 자고 있었고 주변에 살아있는 동료들이 그 사람을 말렸습니다. 아 진짜 황씨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괜히 잘 살고 있는 집안을 왜 쑥대밭으로 만들려고 해? 황씨 지금 이혼 준비 중이라서 괜히 이러는 거야? 남의 집에 불 지르지 마 제발. 이제 많이 취했으니까 그만 먹어. 저는 영문을 알 수 없었고 무슨 소리를 하는 건지 궁금해졌어요. 아니 아무것도 모르다니요. 저 몰래 남편이 숨기는 거라도 있어요? 괜히 찝찝하게 왜 애매하게 말을 해요? 형수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노가다꾼 출신에 생전 회사 생활 한 번 안 해보고 대학도 안 나온 사람이 어떻게 전국지사 영업 1등을 할 수 있었겠어요? 내세울 거라고는 큰 키와 얼굴, 그리고 좋은 인상인데 그걸로 뭐를 했겠어요? 생각나는 거 없어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없었습니다. 왜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애매하게 말을 해요? 알 수 없게 정말로? 대한민국 노른자 땅 아줌마들이 돈 있을 만큼 있어서 이제 돈을 물처럼 쓰는 아줌마들이 왜 거액의 돈을 주면서 보험을 가입하겠어요? 보험 가입해서 보험금 받아봤자 자기네들 재산에 티끌도 영향 안 갈 텐데 왜 다달이 돈 내면서 수백만 원 내면서 보험에 가입했겠어요? 한번 생각해봐요. 그 사람들 외로운 사람들이에요. 저는 그 말을 들은 순간 뭔가 쎄한 게 느껴졌습니다. 설마 아니길 바랐어요. 그때 남편의 동료들은 황씨 진짜 많이 취했어. 지금 뭐 하는 거야? 쓸데없는 말 그만하고. 아이고 형수님 저희들이 죄송합니다. 이 사람이 많이 취해서 별 쓸데없는 말을 다 하고 그러네요. 아무 일도 아니고 요즘 황씨가 이혼 소송하느라 힘들어서 쓸데없는 말 하는 거니까 신경 쓰지 마요. 아이고 다들 너무 취해서 이제 저희는 그만 마셔야겠습니다. 시간도 늦었고 슬슬 집에 가봐야겠어요. 그렇게 남편의 다른 동료들이 그 동료를 데리고 집에 가게 되었고 소파에 널브러진 남편, 그리고 어지럽힌 술잔들과 초토화된 밥상들만이 거실을 꽉 채우고 있었습니다. 고3 아들은 아침에 독서실에 가야 했기 때문에 침대에서 자고 있었어요. 왠지 저는 그때 뭔가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남편이 저 몰래 숨기는 게 있기 때문에 그 황씨라는 동료가 저에게 그런 의미심장한 말을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몰래 남편의 핸드폰, 정확히 말하자면 업무용 핸드폰을 살짝 꺼내서 봤습니다. 잠금이 걸려 있었고 자고 있는 남편의 엄지손가락을 이용해서 핸드폰 잠금을 풀었어요. 그리고 저는 판도라의 상자를 열게 되었습니다. 남편의 영업사원 1등 이유는 영업을 잘한 게 아니라 남편이 잘나가는 부잣집 사모님들을 상대로 수많은 하룻밤을 보낸 대가로 보험 가입을 받은 거였어요. 손이 달달 떨리더라고요. 내가 아는 사모도 이번에 보험 가입하고 싶다네. 그러면 신라호텔에서 보면 되는 건가? 소름이 끼쳤습니다. 저는 그때 뒷목을 잡고 쓰러졌어요. 넘어지는 소리가 들리자
아들이 자다 말고 방에서 나오게 되었고 쓰러진 저를 부축하면서 침대로 눕혔습니다. 엄마 괜찮아? 어떻게 된 일이야? 갑자기 쓰러지고 그래. 아니야, 아들. 아들, 내일 아침에 독서실 가야 하니까 빨리 자. 아들은 씁쓸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어요. 그러다가 한숨을 푹 쉬면서 나 다 알고 있어. 무슨 소리야, 아들? 그러니까 아빠가 우리 집에 아줌마들 데리고 와서 이상한 짓거리 하고 나한테 한번 들켰었다고. 그리고 나 방에서 안 자고 아빠 동료들이 하는 말 다 듣고 있었어. 엄마가 생각한 그런 거에서 아빠가 보험 1등한 거 맞아. 충격이었습니다. 제발 아들만큼은 모르길 바랐는데 아들은 저를 위해서 아무 말도 안 하고 모른 채 하고 있었던 거였어요. 눈물이 나고 미안하더라고요. 아들, 엄마, 나는 모른 척 끝까지 할 수 있어. 그런데 엄마가 사는 게 고통스럽고 아빠의 바람과 불륜을 안고 갈 수 없다면 난 엄마 편이야. 남편이 요새 맨날 명품을 입고 넥타이도 선물 받고 심지어 회사에서 준 거라고 하던 자동차도 본인이 만나던 손님이 남편한테 해준 거였어요. 모든 게 자신의 접대로 받은 대가였던 거였습니다. 그거에 중독되어서 남편은 쉴 새 없이 보험 호객 행위를 했던 거고 그 결과로 전국구 매출 1등을 한 거였죠. 같은 팀원들도 그 사실을 알았지만 지네들 입만 다물면 월급이 올라가니까 모른 척 했던 거였고요. 저는 너무나도 충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팀원들 중에 황 씨라는 직원이 아내의 불륜으로 인해서 이혼 절차를 밟고 있었고 자기도 이런 일을 당해서 고통스러운데 양심을 속이면서까지 이렇게 돈 벌 수는 없다고 생각해서 술김에 저에게 말을 한 거였죠. 와, 저는 소름이 끼쳤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남편이 노가다꾼에 대학도 안 나왔는데 보험회사에서 그 쟁쟁한 사람들을 제치고 1등을 한 거였구나. 그래, 반반한 얼굴이 어디에 쓰이나 했었는데 이런 짓거리 하는 데 쓰인 거구나. 그랬던 거구나. 너무나도 큰 배신감에 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다음날 남편이 일어났고 저는 당신 나한테 할 말 없어? 어? 갑자기 무슨 말? 나 속이는 거 없냐고. 나 다 알고 있으니까 당신이 말해. 어제 당신 동료들이 말해줬고 나 당신 업무용 핸드폰 봤어. 제가 이 말을 한 순간 남편은 아무 말도 못하더라고요. 당신 설마 다 알고 있는 거야? 어디까지 아는 건데? 다 안다고 다. 그러니까 당신 입으로 싹 다 말해. 안 그러면 나도 가만히 못 있을 거야. 남편은 침묵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다가 자기가 발뺌해도 통하지 않을 거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깨달은 것인지 결국 그래, 나 당신이 생각한 그런 걸로 영업 1등한 거 맞아. 그런데 그거 전부 다 우리 가족을 위한 거였다고. 내가 일부러 그러고 싶어서 그런 건 아니야. 맨날 꼴등하고 집에 월급도 못 가지고 오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런 짓을 하게 되었고 그렇게 하니까 맨날 1등하고 돈도 많이 벌고 상대적으로 일도 별로 안 하고 그러면서 돈은 들어오니까 끊을 수가 없었어. 미안해. 미친 듯이 고통스러웠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서 하염없이 울었죠. 하지만 이미 부부간의 신뢰가 깨진 지 오래였고 돈보다 더 소중한 가치가 있는데 남편은 그걸 저버리고 돈을 선택한 것이었으니
저는 어쩔 수 없이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나도 참으려고 했는데, 그냥 가슴에 묻고 살려고 했는데, 이대로는 안 될 것 같아. 어차피 아이도 곧 20살이고. 그러니까, 우리 이혼하자. 내가 어떻게 당신이랑 살 수 있겠어. 이 더러운 모든 것들을 알고서 어떻게 내가 당신이랑 살 수 있겠냐고. 당신을 볼 때마다 더러운 것을 본 것처럼 마음이 안 좋고 역겨워져. 그래, 당신이 가정 지키기 위해서 노력한 건 알겠다만 그건 핑계에 불과해. 다른 사람들은 그런 짓 안 하고서도 가정 잘 지키는 사람 많아. 당신은 그저 쉽게 버는 돈에 중독된 것이었고 나 몰래 그런 짓거리 하면서 1등 하는 것에 희열을 느끼는 그런 사람일 뿐이야. 여보, 진심이야? 진심이냐고? 그래, 진심으로 이혼하자.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 나 당신을 위해서 일했다고. 그때 방에서 나온 제 아들이 아빠, 이제 핑계 그만 대세요. 그렇게 우리 가족을 위한 일이었으면 저희 집에까지 그 아줌마들 데리고 와서 그 짓거리 하셨어요? 제가 모를 줄 알았어요? 저도 다 알아요. 아빠가 그 아줌마한테 사랑한다고 한 것부터 시작해서 더한 것들도요. 제 아들의 한마디에 결국 남편은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를 떨군 채 담배를 피우러 집 밖으로 나갔고 저는 남편 짐을 복도에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바로 이혼 전문 변호사를 찾아가서 거래 계약을 하고 소장 작성을 했습니다. 아들은 엄마, 잘 생각했어. 나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게 맞는 거라고 생각해. 나는 항상 엄마 편이야. 참, 아들의 한마디에 고마우면서도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아들이 고3인데 너무나도 큰 시련을 주게 한 것 같아서 마음이 무겁고 아팠습니다. 그렇게 저는 이혼하게 되었어요. 남편은 집에서 나가서 따로 살게 되었고 이혼 조정 기간을 거쳐서 아들이 수능을 볼 때쯤에 최종적으로 이혼하게 되었지요. 그리고 대학에 들어간 아들에게 전 남편이 연락 와서 이제 성인이 되었으니 아빠랑 함께 살면 안 되겠니? 라고 했지만 아빠, 싫어요. 단호하게 거절한 아들이었습니다. 결국 전 남편은 혼자 살면서 여전히 저랑 이혼하고 나서도 그런 짓거리들을 하면서 보험 1등을 유지하다가 결국에 그 사모님들 남편에게 자신의 짓거리들을 들킨 모양이더라고요. 나중에 들어보니까 사무실에 남편분들이 찾아오고 보험 해지해달라고 그놈 때리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아유, 정말로. 그래서 진짜 장난 아니었다니까요. 결국 전 남편은 그 사모님들 남편에게 두들겨 맞고 상간남으로 소송 걸리고 위자료 물고 난리도 아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사모님들 자식들도 찾아와서 어디서 제비 같은 능구렁이 놈이 우리 엄마 꼬셔서 재산 탐내고 있어? 소리 지르면서 매타작하고 경찰 부르고 장난 아니었다고 합니다. 이리저리 돈 많은 사모님들 들쑤시고 몰래 만나던 대가가 아주 참혹했죠. 결국에 전 남편은 그 보험회사에서도 잘리게 되었고 사모님들에게 받았던 자동차도 뺏기고 나중에는 명품 벨트랑 이것저것 물건들을 팔면서 근근히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한 번 그렇게 쉽게 돈을 벌어봤으니 두 번 다시 노가다 하면서 살 수는 없었겠지요. 나중에는 강남 술집에 들어갔다고 들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된지 잘 모르겠네요. 에휴, 가정을 끝까지 지키고 싶었는데 결국에 마지막이 이렇게 되어서 마음이 아프긴 하지만 그래도 정신적으로 건강하고 튼튼한 저희 아들이 멘탈 잘 잡고 수능 봐서 대학에 들어가고 엄마 편 들면서 현명하게 잘 대처한 덕분에
제가 그거에 위로를 받으면서 살 수 있게 되었네요. 저는 지금도 이혼하고 나서 평범하게 반찬 가게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살고 있지만 이혼한 이후로 더 행복하고 마음이 편하네요. 아무리 돈을 많이 가지고 와도 남편이 밖에서 더러운 짓을 하고 산 것을 안 이후로는 더 이상 그 행복을 지속시킬 수 없다고 판단했기에 이혼했고, 그 결정이 저에게는 참 잘한 결정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무리 돈 많고 겉으로 보기에 번지르르 해도 속이 썩고 마음에 근심 걱정이 가득 차면 그게 다 무슨 소용이겠어요. 저는 아무리 그래도 돈 적게 벌어도 자식이랑 행복하게 소소하게 하루하루 사는 게 가장 행복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이제는 다른 사람들처럼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출세하고 돈으로 갑질하는 인생보다는 자식들에게 존경받고 주변 사람들이랑 사이 좋게 하루하루 잘 보내는 게 가장 좋고 행복한 인생이라는 생각이 절절하게 드네요. 그래서 저는 그 가치를 실현하면서 살려고 노력합니다. 에휴, 20년간 힘들게 가정을 지켜왔어도 한순간에 배우자의 바람과 신뢰를 깨트리는 행동으로 인해서 가정이 박살나네요. 하여튼 뭐 힘든 저의 인생 이야기였지만 저 같은 사람들이 이 세계에서 저 혼자 있는 것은 아니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조금이나마 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 이렇게 사연을 작성하게 되었네요. 저의 이야기를 듣고 위로를 받을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저는 참 감사합니다. 그럼 저의 이야기를 이렇게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요즘 날이 더운데 날 조심하시고 시원한 물 많이 드시면서 컨디션 관리 잘 하시고 오늘도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는 사연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